같은 국적을 가진 두 사람 간의 이혼 소송도 어렵고 복잡하고 까다로운데 다른 국적을 가진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은 더 힘들 것 같죠. 그만큼 생각할 게 더 많기 때문에 잘 체크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덕호 변호사입니다. 요즘은 외국인하고 결혼을 하는 국제결혼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죠. 그래서인지 국제이혼 비율도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국제이혼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국제이혼의 주된 사유로는 아무래도 언어 장벽이나 문화적인 차이, 성격 차이, 외도, 폭력 등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근데 이제 이러한 국제이혼 같은 경우에는 국내 이혼과는 달리 단순한 민법, 가족법 뿐만 아니라 국제사법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이혼 같은 경우에는 국제사법 제39조에 따라서 절차가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이혼을 결정했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이 이혼 사건을 처리해줄 법원이 어디인지 알아봐야 하는데, 이제 우리나라 법원에서 관할권 행사할 수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은 이제 내국인 사이의 결혼,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과 외국인 사이의 결혼, 그리고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 사이의 결혼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세 가지 유형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가정법원에서 이제 이혼 사건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의 이혼 사건 절차대로 진행을 하시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부부가 거주하고 있는 국가의 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만약에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소송을 진행할 수 없을 것이고, 이제 이혼을 결심했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내 사건을 대한민국의 특정 법원에서 진행을 할 수 있는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송을 관할할 국가와 법원이 결정되었다고 한다면은 이제는 중요한 이혼 사유에 대해서 판단을 해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국제이혼도 내국인들 사이의 이혼과 마찬가지로 좀 일반적인 사유가 다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폭력, 성격 차이 등이 있고요. 또 이제 국제이혼에 한정된 사유로 언어 장벽, 문화 차이 등도 있겠죠. 근데 어찌됐든 간에 상대방의 유책 사유를 근거로 이혼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유죄료를 청구하는 것 역시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혼인생활 중에 재산에 대해서 기여한 점이 인정된다라고 한다면은 재산 분할도 가능할 것이고, 또 이제 미성년 자녀와의 관계에 따라서 양육권자 지정에도 좋은 영향이 미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국제이혼 같은 경우에는 혼인 관계를 정리하게 되면은 이제 나중에 다시 귀국을 해야 되는 것인가, 한국에 체류할 수 없는지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혼인 관계를 정리하더라도 조건만 완성된다라고 하면은 국내에 체류할 수 있으니까 이러한 점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혼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자기 나라로 돌아가 버려가지고 소장을 통달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이렇게 되면은 관련 절차가 상당히 복잡해지고 또 절차 진행에 걸리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제 좀 문제가 생기게 되겠죠. 그러니까 한국인이 국내에 잠적하는 것도 찾기가 힘든데 외국으로 도망가서 잠적을 했다라고 하면은 더더욱 찾기가 힘들겠죠. 우선 상대 배우자가 본국으로 돌아가가지고 잠적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우선 출국 여부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사실조회를 신청하고 그 상대방 배우자의 출입국 사실을 확인을 해야겠죠. 그 배우자의 영문 이름이나 생년월일, 여권 사본, 혼인신고서 등을 근거로 사실조회를 신청하시면 될 거고요. 나중에 법원에서 사실조회 명령이 나오게 된다고 하면은 출입국 사무소에서 보내준 출입국 사실 증명을 조회해가지고 그에 맞는 조치를 취하면 되겠습니다. 이후에 서류를 다시 법원에 제출을 하고, 만약에 상대방 배우자가 본국으로 떠난 것이 맞다라고 한다면은 그때는 법원 측에서 배우자의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에 나온 주소지로 소장을 송달하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소장 송달마저도 실패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해외 공시 송달 제도를 진행해가지고 사건을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해외 공시 송달 제도는 기존에 설명드렸던 공시 송달 제도와 동일하기 때문에 이제 우측 상단을 클릭해가지고 한번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경우와는 다르게 이혼에 대해서 협의는 다 됐는데 막상 한 명은 국내, 한 명은 해외에 있는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빨리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혼 조정 신청입니다. 이때 조정 신청서가 상대방한테 전달이 되어야 되는데 국내에서 해외까지 송달하는 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릴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외국에 있는 배우자를 대리하는 변호사를 한국에서 선임을 하게 되고요. 그 선임된 변호사가 그 배우자를 대신해가지고 서류를 송달받게 되면서
이혼 조정을 빠르고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 영상에서는 국제 이혼을 할 때 영유권을 누가 가져가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 테니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